편집을 담당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편집을 거의 하는 게 없습니다. 알긴 아시는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쭉91일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쿠팡에 대한 소식입니다. 얘기에 많이 오르내리더라고요. 에디군 주변에서는 쿠팡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오르내립니까? 쿠팡 대박 났다. 이게 예전에는 쿠팡을 시켰다 이런 얘기였다면 쿠팡이 대박이네 이런. 그게 어떤 의미의 대박일까요? 회사 차원의 얘기를 하고 시작한 거죠. 이게 분석을 하진 않으니까 그렇죠. 적자에 대한 얘기는 모르지만 쿠팡 거기 그냥 이미지상으로 대박일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아무래도 이 시국을 또 우리가 자가격리, 소셜 디스턴싱 하는 이런 시국에서 굉장히 쿠팡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거는 뭐 사실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실제 데이터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기록적인 로켓 배송 하루 물동량이 2019년 1월에 170만 건이 나온 적이 있고, 평균적으로 한 130, 140만 건이 나왔었고, 올해 평균은 한 200만 건으로 이제 올라왔는데, 이 시국 때문에 하루 평균 물동량이 300만 건으로 거의 50%가 증가했다고 하니까, 증가 정도가 아니죠. 50%는 폭증이라는 단어를 써야지 증가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좀 적절치 않죠. 그러니까 그만큼 쿠팡을 이용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많지만 쿠팡은 오히려 좀 혜택을 받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쿠팡이 또 그만큼 노력한 거니까 그 인프라를 세팅을 했고 그만큼의 또 적자를 쏟아 부었고, 그래서 오늘의 말씀드릴 주제는 쿠팡에 대해서인데, 쿠팡의 2019년 매출에 대한 공시가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사실 저는 쿠팡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던 그 한 명이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의 온라인 이커머스의 전체적인 퀄리티가 상향 평준화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쿠팡에 약간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땅덩이가 굉장히 넓다 보니까 아마존이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어떤 혁명적인 배송 센터 시스템을 설계하고 그거를 실제로 현실로 달성했기 때문에 아마존이 미국에 있는 온라인 이커머스 업체들 중에서 상위 10% 혹은 상위 5% 안에 드는 최고의 업체가 됐기 때문에 매출이 폭증했던 거고, 다른 업체들은 그런 배송의 시스템들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아마존의 경쟁력이 유독 돋보였던 건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의 택배 퀄리티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1박 2일의 어떤 표준적인 상향 퀄리티의 택배를 보여줄 수 있고, 또한 그 온라인 이커머스의 그 시스템들, 우리가 접속해서 검색을 하고 쇼핑을 하고 결제를 하는 하나의 어떤 이 시스템들이 굉장히 상향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업체가 물론 더 잘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네이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더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네이버 시스템 때문에 네이버만 이용하겠다라는 것보다 결국에 상품의 가격, 이런 문제들,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군데의 쇼핑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고객님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한국의 쇼핑 플랫폼이 굉장히 상향 퀄리티다. 그렇기 때문에 쿠팡이 로켓 배송이라는 하나의 그 매우 큰 장점이 있는 시스템이긴 합니다만, 거기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 과연 쿠팡이 한국의 온라인 이커머스의 선두를 차지할 수 있을까, 즉 한국의 아마존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한 명이었었는데, 요즘 이제 시국이 굉장히 쿠팡을 좀 도와준 면이 있었고, 아무래도 이런 시국에서는 배송이 빠르면 빠를수록 좀 확실히 유리하겠죠. 그런 부분도 있었고, 지금 이 매출 리뷰를 하는 이 결과를 보면 내 예상이 틀렸을 수도 있겠다. 쿠팡이 정말 한국의 아마존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디테일한 매출 리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팡의 매출을 2015년부터 우리가 보면 2015년에 처음으로 조 단위 매출을 넘고 적자는 5,400억 정도였죠. 2016년에는 매출이 69% 상승해서 1조 9천억을 넘고 적자는 7% 상승해서 5,600억. 2017년에는 매출이 40% 상승해서 2조 6,800억. 그 다음에 적자는 13% 상승해서 6,300억이 넘었는데, 2018년에는 매출이 4조 3,300억으로 굉장히 65% 급증했지만 적자 역시 1조대를 넘어가면서 76% 늘어났습니다. 아마 2017년이랑 2018년 사이에 로켓 배송을 굉장히 많이 확대했을 거예요.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물류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하면서 해당 투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지 않았나, 그래서 적자가 더 커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2019년에는 지금 영상을 찍는 이유기도 하지만 매출이 작년하고 비슷하게 64% 폭증하면서 7조 1,530억이라는 매출이 나왔는데,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매출이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적자가 36% 줄어들면서 굉장히 기록적인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기록적인 적자가 어떤 의미냐면, 중의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적자 규모 자체는 굉장히 큽니다. 7,200억 적자를 기록하는 커머스 회사는 거의 없으니까요. 커머스뿐만 아니라 유통업체도 이마트나 이런 회사들도 적자를 기록하긴 해도 이 정도 적자를 나오진 않으니까. 그리고 온라인 이커머스 기준으로 봤을 때 UF 적자가 700억, 티몬 같은 경우에 아직 2010
2019년 실적이 발표되진 않았지만 2018년 적자가 뭐 한 1200억 되니까 적자 규모 단위로 보면 7천억이란 적자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숫자죠. 근데 한마디로 기록적인 건 무슨 의미냐면 그 전년의 적자가 1조 1200억이었는데 7200억으로 줄어들었다. 36%의 적자를 줄였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기록적인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매체들이 그다음 애널리스트들도 그렇고 2019년의 실적도 역시 조단위 적자를 기록할 것이다 라고 다들 예측했고 굉장히 심하게 좀 안 좋게 평가하는 곳에서는 적자가 1조 7천억까지 갈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치에 비하면 적자 규모를 1조나 줄인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기록적인 적자인 거죠. 자, 그리고 로켓 배송 센터도 6배가 확대됐다고 합니다. 2018년에 로켓 배송 센터가 85개였는데 2019년에는 168개로 늘렸고 배송 센터가 늘면서 10분 안에 배송할 수 있는 소비자가 13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4년에는 옛날에 로켓 배송 거의 처음 시작했을 때죠. 10분 거리에 배송할 수 있는 고객의 수가 259만 명인데 지금은 2019년 작년 데이터는 10분 거리에 배송할 수 있는 고객의 데이터가 3,400만 명이다. 그러니까 확실히 로켓 배송은 전국적인 인프라를 세팅을 거의 뭐 100% 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내부적인 데이터를 볼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 정도면 우리 전 국민을 5천만 명으로 봤을 때 거의 70% 정도의 국민들에게 배송할 수 있는 시스템은 이미 구축했으니까 나머지 인프라에 투자하는 금액에 따른 어떤 손실 부분은 앞으로 향후 굉장히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에 매출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적자 폭은 지속적으로 줄여갈 수 있을 것이다. 자, 매출 결과물에 대해서 에디군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미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었네요. 그렇죠. 적자폭도 줄이고 있고. 성장은 사실 매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장 포인트가 적자가 줄어들었다. 원래 또 한계점에 다다르면 저 그래프에 이제 성장 가속력이 좀 줄어 보이는데 그렇죠. 보면은 올해 같은 경우 매출 더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시점이 정점인지 또 한편으로는 이러니까 다른 데들이 많이 또 내려갔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오프라인이 많이 죽겠죠. 제가 볼 때는 오프라인이 파괴될 확률이 매우 높다. 특히 뭐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오프라인 업체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지 않겠나. 실제로 2019년에 쿠팡 매출은 이미 롯데마트의 매출을 뛰어넘었습니다. 그 자체로 굉장히 어마어마한 거고 과연 이제 쿠팡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한 명이었었는데 이제는 좀 전망을 모르겠어요. 무조건 성공할 것이다 라고 아직도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이제는 약간 좀 그래도 그 부정적인 시선을 좀 거두고 좀 그래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이 성장의 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적자 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 내부에서 비용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고정 비용은 늘 있는 거죠. 이 배송 센터를 계속 구축하는 인프라 비용은 있겠지만 배송 센터를 구축하면 구축할수록 이제 구축할 비용은 줄어들겠죠. 쿠팡이 해외로 진출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에서 배송 센터를 계속 설치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계속 구축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게 배송 센터가 전 국민이 5천만 명인데 5천만 명을 다 커버하겠다라는 그런 비현실적인 목표가 아니라 도시 지역들 웬만큼 도시 지역들 혹은 시도 군까지 어느 정도로 커버해서 배송센터를 전 국민이 5천만 명인데 한 4,500만 명 정도 혹은 뭐 4,200만 명 정도를 커버하는 커버리지를 이미 만들었다. 그러면 더 이상 인프라 비용에 투자하는 비용은 안 들어가겠죠. 그러면 결국에 고정 비용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혹은 고정 비용 대비해서 매출을 어떻게 더 올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겠죠. 그러면 고정 비용이라는 건 인력이라던가 혹은 내부 어떤 인프라를 돌리는 어떤 시스템들 쉽게 얘기하면 전기세라든가 뭐 어떤 세금이라든가 부동산 같은 것들을 매입했으면 뭐 종부세 같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어떤 세금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 고정 비용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 있어서 실제로 배송 센터마다 물건을 어떻게 배치해서 해당 권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구매를 하고 그게 얼마만큼 빨리 솔드아웃이 나며 그 솔드아웃 난 물건을 얼마나 빨리 채워서 더 많은 구매를 일어날 수 있게 하는가. 결국에 이거는 굉장히 빅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는가의 측면이거든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쿠팡 프레시로 가끔씩 한 달에 한두 번씩 이 하겐다즈 마카다미아 아이스크림을 구매하는데 구매하려고 할 때마다 솔드아웃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아마 물류센터에서 소비에 들어오는 이 데이터들을 예측해서 그만큼의 물건을 입고시키고 그게 품절이 되면 또 입고시키고 이걸 반복하겠지만 왜냐하면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영하 18도에서 보관하면 되니까 유통기한에 문제도 없으니까 사실 많이만 들어올 수 있으면 10,000개, 100,000개 이렇게 들어올 수 있으면 솔드아웃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팔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공간을 차지하게 되겠죠. 인프라의 공간을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이 50%를 차지하고 있으면
솔드아웃 없이 지속적으로 팔 수 있는 장점은 있겠지만 다른 제품을 입고를 못 시킨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 인프라로 제약된 공간에서 어떤 제품에 어떤 공간을 할애해 주느냐, 그리고 그 제품을 얼마나 빈번하게 입고시킬 수 있느냐, 이 시스템, 이 거대한 시스템을 얼마만큼 실제와 정확하게 매칭시키는가가 매출을 얼마만큼 더 끌어올릴 수 있는가, 그리고 수익을 더 얼마만큼 끌어올릴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비용을 얼마만큼 더 떨어뜨릴 수 있는가, 결국 이 시스템을 얼마만큼 최대한 빅데이터를 정확하게 세팅할 수 있는가가 남은 쿠팡의 어떤 과제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자, 쿠팡의 2019년 매출 리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정말 굉장히 놀랍습니다. 적자를 이렇게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정말 놀랐고, 쿠팡을 굉장히 좀 응원하고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 역시 쿠팡의 판매자의 한 명으로서 쿠팡의 매출의 1조, 굉장히 적은 부분이지만 이바지하고 있지만 쿠팡이 잘 됐으면 좋겠고, 저희 제품도 쿠팡에서 더 많이 팔렸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입니다. 쿠팡이 또 고용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3만 명 정도 고용을 하고 있으니까. 다만 이제 오프라인 상권이 붕괴되는 이런 부분은 쿠팡에게 책임을 져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그런 것들은 한 기업이 하는 게 아니라 쿠팡은 쿠팡의 역할을 하면서 열심히 노력을 하면 되는 거고, 오프라인 상권이 붕괴되는 이런 부분들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정부나 지자체나 지역화폐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도입을 하면서 10억 이하의 매출이 이하로 나오는 그런 소상인 자영업자들의 매출을 더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더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들도 더 착한 소비, 이런 입장으로, 에디군도 전에 말했지만 동네에서 소비를 한다, 이런 것처럼 소비자들도 좀 더 착한 소비 입장에서 한 번 정도는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쿠팡 리뷰 여기서 마치고요.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